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지구인 여러분과 함께 본 다양한 천체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자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은하를 넘어 더 머나먼 우주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를 만나볼 건데요. 머나먼 우주에 떠있는 은하들은 어떤 생김새를 지녔을지,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경이로움을 선사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관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4탄 은하편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체 관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봄은 은하의 계절로 통합니다. 정말 많은 은하들이 밤하늘 이곳저곳에 숨어있고 이를 찾는 재미가 매우 쏠쏠하기 때문에 봄은 은하의 계절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 다루는 은하 중 절반 이상이 봄철 은하입니다. 그럼 먼저 봄철 북쪽 하늘에 떠있는 큰 곰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M81 보대 은하와 M82 시가 은하가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밝은 덩어리가 M81, 오른쪽에 길고 불그스름한 것이 M82입니다. 보대 은하라는 이름의 유래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엘레르트 보데가 M81 은하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을 기리기 위해 보대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시가 은하의 이름은 은하의 길쭉한 생김새가 시가 담배와 같아서 이러한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관측 시 주변시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보대 은하의 나선파를, 시가 은하 내부의 독특한 생김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배율의 아이피스로 관측 시 두 은하를 한 화각에 담아보실 수 있는 1타 2피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볼 은하 역시 큰 곰자리 북두칠성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M101 바람개비 은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은하의 정면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10인치 이상의 구경을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볼 시 은하핵과 은하핵 주변을 희미하게 휘몰아치는 나선팔까지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뚫어지게 보면 뻗어있는 나선팔의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은하는 큰 곰자리 북두칠성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M109 은하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별과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은하 핵과 함께 아주 옅게 퍼져있는 나선팔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무려 약 8,5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우리가 M109를 관측하기 힘들고 설령 관측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형체를 보기 힘듭니다. 머나먼 우주에 떠있는 M109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은하는 사냥개 자리에 속해 있지만 큰 곰자리와 더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은하를 찾으실 때 북두칠성에서 출발하시면 매우 찾기 쉬운 은하입니다.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것이 특징인 이 은하의 정체는 바로 M51 부자 은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있는 모양 같은 M51 부자 은하. 진한 은하핵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나선팔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은하의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렇게 어둡지 않은 하늘에서는 은하액만 간신히 보여 별과 착각할 수 있으니 부자 은하를 관측하고 싶으시다면 어두운 하늘에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봄 밤하늘을 호령하는 사자 자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자의 뒷발 아래에는 무려 3개의 은하가 한 팀과 같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M65, M66, NGC3628 레오 트리플렛입니다. 여기 보이는 세 은하 중 이 은하가 M65, 아래에 있는 이 은하가 M66, 왼쪽에 길쭉하게 뻗은 이 은하가 NGC3628입니다. M65와 M66은 막대와 같은 은하의 중심부가 특징인 막대 나선 은하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은하의 중심이 길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GC3628의 경우 아무래도 은하의 측면부가 보이다 보니 은하핵이 잘 안 보이고 그로 인해 다른 두 은하에 비해 어둡게 보입니다. 이렇게 3개의 은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오 트리플렛은 찾기도 매우 쉬운 편에 속해 구경이 어느 정도 되는 망원경이라면 충분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보실 별자리는 머리털 자리입니다.
머리털 자리 영역에는 많은 은하들이 숨어있는데 그중 M100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나선 은하인 M100은 그 밝기가 매우 어둡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나마 밝게 빛나는 은하핵과 은하핵을 감싸는 둥그스름한 형태의 희미한 나선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어두운 하늘에서 촬영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후 M100 영상 관측에 다시 도전해 좀 더 느낌있는 기록물을 남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은하도 머리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M100과는 다르게 머리털 자리와 꽤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 은하의 이름은 NGC4565 바늘 은하입니다. 바늘과 같이 매우 얇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생긴 NGC4565는 은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흡수대를 기준으로 은하 중심부에 볼록 튀어나온 팽대부가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하의 정면부가 아닌 좀 더 특이한 모습의 은하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NGC4565 바늘은하 관측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처녀자리로 떠나보겠습니다. 봄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 중 상당수가 바로 처녀자리 부근에 포진해 있습니다. 처녀자리에는 10여 개 이상의 은하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나란히 있는 은하의 집단이 있는데 이 은하들을 일컬어 마카리안 연쇄은하, 영어로는 마카리안스 체인이라 부릅니다. 마카리안 체인이라는 이름은 이 은하띠를 발견한 아르메니아의 천문학자 마카리안의 이름을 따 붙여졌습니다. 이제 마카리안 체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밝은 두 타원 은하 M86과 M84, 그 바로 밑에 보이는 희끗한 별 같은 것이 NGC4387 은하, 그 아래 기다란 은하가 NGC4388 은하입니다. 네 은하의 배치가 사람의 눈, 코, 입을 연상케 합니다. NGC4388의 왼쪽에 있는 세로로 나란한 두 별 밑에 NGC4413 은하가 매우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NGC4425 은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밝게 빛나는 M86 타원 은하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M86 바로 위에 무엇인가 가늘고 긴 먼지 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NGC4402 은하입니다. M86의 왼편으로 희뿌연 덩어리 두 개가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두 덩어리는 마카리안의 눈이라는 별칭이 있는 은하들로 위에 있는 은하가 NGC4435, 밑에 있는 은하가 NGC4438입니다. 마카리안의 눈의 바로 왼편에는 흐릿하게 은하 두 개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은하가 NGC4458, 밑에 은하가 NGC4461입니다. 좀 더 왼쪽으로 가면 NGC4473 은하가 위치해 있습니다. NGC4473을 따라 위로 살짝 올라가면 보이는 NGC4477과 NGC4479까지 마카리안 체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측해보았습니다. 워낙 멀리 있는 은하들이다 보니 은하 하나하나의 모습은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마카리안 체인의 형태만큼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은하는 처녀자리에 있는 타원 은하 중 하나입니다. 바로 M49 은하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작고 희미한 구상성당 같은 느낌도 주는 M49. 진한 은하핵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은하의 빛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하의 경우 나선파를 볼 수 없고 진한 은하핵 정도만 관측할 수 있어 살짝 심심한 관측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타원 은하의 매력 포인트이니 M49 관측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볼 은하는 아까 본 마카리안 체인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는 NGC4216 은하입니다. NGC4216은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의 중간 정도에 걸쳐있는 생김새인 중간 나선 은하로 진한 은하핵과 그 옆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선팔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를 훨훨 나는 작고 귀여운 나비 한 마리를 볼까 합니다. 이 나비는 처녀자리 쪽 하늘에서 날고 있는데 이 나비의 정체는 NGC4567, NGC4568 나비 은하입니다. 두 은하가 V자를 그리듯 배치해 있어 정말 나비의 날개를 연상케 합니다. 나비 은하의 이쪽이 NGC4567, 그 옆에 있는 은하가 NGC4568입니다.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중인데 멀지 않는 미래에 두 은하는 완전히 합쳐질 거랍니다.
처녀자리와 까마귀 자리 사이에는 정말 유명한 은하 하나가 자리해 있습니다. 미드나잇의 전체 스케치 브이로그 천수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밤하늘의 모자 M104 솜브레로 은하가 그 주인공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전통 모자인 솜브레로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솜브레로 은하는 은하의 밝기가 매우 밝아서 도드라지는 은하 팽대부는 물론이고 하단부에 은하의 흡수대까지 측면부를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입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어두운 하늘에서 안시 관측을 할 시 은하의 디테일을 제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천체 관측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관측 대상 중 하나입니다. 봄철 볼 수 있는 은하 그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천체입니다.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우리나라의 남단에 가야 별자리의 절반 정도가 보이는 센타우루스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3탄 성단편에 소개했던 오메가 센타우리 인근에는 NGC 5128 센타우루스 A 은하가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A 혹은 햄버거 은하로도 통용되는 NGC 5128은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인 전파 은하입니다. 둥그런 은하의 가운데로 어두운 흡수대가 가로지르는 형태를 관측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 4월과 5월 사이 남쪽 하늘의 아주 낮은 고도에서 은하의 모습을 잠시 잠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남쪽 하늘이 뚫린 곳에서 센타우루스 A를 관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봄철 볼 수 있는 많은 은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가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름과 겨울은 은하보다는 성운과 성난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과 겨울은 패스하고 봄, 가을에 볼 수 있는 은하만 소개한 점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가을의 밤하늘에는 봄철 못지않은 대단한 은하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자리에는 M33 은하가 있습니다. 삼각형 자리 은하라고도 불리는 M33은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더불어 북부은하권에 속한 은하입니다. 은하 핵과 더불어 M33의 특징인 은하 위에 솔솔 뿌려놓은 듯한 별들의 반짝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33의 경우 은하핵이 도드라지게 밝은 다른 은하들과 달리 은하핵, 나선팔의 밝기가 거의 균일해서 은하가 어둡게 보인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관측시 주변시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M33의 모습을 제대로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가을철 지평선 근처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조각가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조각가 자리는 센타우루스 자리와 마찬가지로 남반구 별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각가 자리에는 매우 흥미로운 은하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NGC 253 조각가 자리 은하입니다. 중간 나선 은하 분류에 들어가는 NGC 253은 은하 핵과 함께 은하의 중심부에서부터 은하 외곽까지 휘몰아치는 나선팔의 모습을 어렴풋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각가 자리가 지평선과 가까운 하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은하 관측 시 광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광해가 덜한 지역으로 가셔서 관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가을 은하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정말 유명하고 근사한 은하들이 한가득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인공을 만나기에 앞서 아주 귀여운 은하 하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미라크라는 밝은 별이 있습니다. 미라크의 바로 옆에는 미라크의 유령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NGC 404 은하가 자리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별과 같이 보이지만 이래봬도 은하입니다. NGC 404는 미라크의 밝은 빛으로 인해 안시 관측과 천체 촬영이 애매한 까닭에 미라크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음 볼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 사이에 위치한 NGC 891 은조각 은하입니다. 매우 얇고 가는 세로 형태의 은하가 밝은 별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은하의 흡수대가 은하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흡사 UFO를 닮은 NGC 891 은조각 은하는 어두운 하늘에서 구경이 작은 망원경으로 본다면 은하의 길쭉한 생김새 정도를 볼 수 있고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보면 은하의 디테일까지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에서의 메인 이벤트 은하의 꽃 킹 오브 갤럭시 M31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겠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는 맨눈으로도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고 밝은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우리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와 더불어 북부은하권에 속하는 은하입니다. 다른 은하와는 클래스가 다른 크기로 보는 이를 압도하고 매우 선명한 은하획과 타원형의 나선팔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먼 훗날 우리 은하와 충돌해 합쳐질 거라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주변에는 두 개의 작은 은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밝은 별 같은 것이 M32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의 형태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은하 형성 과정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M32와 함께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은하를 소개할까 하는데, 바로 저기 보이는 흐릿한 손뭉치가 오늘 볼 마지막 은하입니다. M110 에드워드 영의 별. 110개의 메시지 천체 목록의 맨 끝 천체이며 엄청나게 밝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에 가려 존재감은 많이 잃었지만 어두운 하늘에서는 충분히 M110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화각에서 M31, M32, M110 이렇게 세 은하를 동시에 보시려면 중배율이나 저배율의 아이피스를 결합하고 보셔야 합니다. M31 안드로메다 은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배율에 가까운 아이피스로 보셔야 한 화각에 담아보실 수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엔 엄청 어두운 하늘을 가진 관측지가 아니어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도전하셔서 관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다양한 은하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실제 은하 관측 시 영상에서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은하 관측을 하시는데 은하의 모습을 보고 에이 이게 뭐야 그냥 손뭉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하의 어두운 모습에 실망하시기보다 정말 머나먼 우주 저편에 있는 은하가 수천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현재 우리의 눈앞에 찾아왔다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